언니,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타고난 재능이 있고 성공을 해야만, 돈을 많이 벌어야만 높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조그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텔레비전에 보면 예쁘고 매력적인 그런 연예인도 나는 얘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주변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다지 괜찮은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도 괜한 열등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공도, 뛰어난 외모도,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게 자존감을 높여주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세 번째는 자기 수용감인데요. 이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거를 해낸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감각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자기 조절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야식을 먹고 후회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내가 나를 조절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 조절감이 충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수용감. 이 자기 수용감은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라는 이 느낌인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예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나는 조금 더 코가 높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코만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코를 가진 사람을 보면 내 코가 낮아 보이고 그러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능력이나 외모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아 이미지에 달려 있는데요. 이 자아 이미지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못난 점, 나는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딜 가서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고 과소평가하게 되고, 사람이라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를 해서 스스로를 엄청 헐뜯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항상 실수를 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속 미워하고 자책하고 비난을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볼 때 막 응아했다고 실수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너그럽고 간대한 마음이 생기지만 자아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그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못마땅한 거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떠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자존감이 깎였던 인생의 경험 탑3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봤더니 저는 첫 번째로 갭 차이가 컸어요. 언니는 영재반이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잘하는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우환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열등감도 갖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인기가 많던 그 친구가 괜히 제가 막 못마땅했나 봐요. 제가 노는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곤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나를 지키지도 못하는 찌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또 세 번째는 아빠가 자기 주장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작은 실수를 해도 좀 다그치시곤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자아 존중감이 깎였던 그런 탑3의 사건을 미루어 보자면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그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수용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참 어렵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항상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참 자기 수용감을 기르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자기 수용감은 분명히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를 인정해주면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고 한글을 배우면서 내 생각을 글로써 나타낼 수 있고 내가 혼자 옷을 입고 신발끈을 매고 내가 밥을 혼자서 먹는 것 이런 하나하나 작은 과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어느 거 하나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힘든 과정,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까지 찾아보는 게 얼마나 대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더라도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책을 읽고 있구나.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작은 노력들을 칭찬해주고 하루 잠들기 전에도 고단한 날에도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 날이었어. 이런 점이 좀 기특하네.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그 밥 한 그릇에도 농사를 하시는 그 농부의 땀방울 그것들을 가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과 그 과정 그 에너지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당신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를 하면서 이 자기 수용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얻을 이 사랑이 참 많겠구나. 이렇게 점점 나의 인생과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는 그런 연습이 된다면 이 자기 수용감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능력이 아니라 이 자아 이미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자존감도 키워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